안녕하세요. 저는 더 빛날 미래 수학학원 고등학교 이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하승생입니다. 우리 학생들 모의고사 보느라 좀 많이 힘들었겠죠? 결과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 점수가 그렇게 그 대학 가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냥 앞으로 이제 고3이 됐을 때 모의고사나 혹은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어떤 스타일로 출제가 되는지 그 유형을 어느 정도 맛보게 한다는 생각으로 결과를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2, 9월 학력평가는요, 전체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들도 좀 많고 평이한 문제들도 많았는데, 물론 이제 곳곳에 변별력을 주기 위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난이도도 있고요,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하고 좀 꼼꼼히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몇 개 보였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아마 학생들이 풀기가 많이 힘들었을 거고 거의 뭐 정답을 맞추지 못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기본적인 개념과 공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머릿속에 잘 담고 있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같은 날 치러진 고3 그 9월 학력평가도요, 비슷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과 공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머릿속에 잘 담아두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문항별로, 단원별로 우리가 한번 어떤 문제들이 또 몇 점짜리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원별로 이제 고르게 그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수학 1은 전범위가 출제됐기 때문에 고르게 출제가 됐고요. 수학 2 과목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함수의 극한과 연속까지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연속도 거의 안 나오고 이제 함수의 극한만 나왔는데 네모남이 출제됐죠. 그 중에 이제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학생들이 아마 이 광주 지역의 학생들은 거의 맞추지 못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직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는 아니고요. 좀 더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좀 어느 정도 잘 해석해서 추론해가지고 식을 세워가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그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틀렸어도 그렇게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고3 학생들 이 문제 풀라고 해도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함수의 극한 문제는 뭐 2번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요. 5번도 마찬가지고, 17번 같은 경우 4점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좀 자주 나오는 편이죠.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그래프 속에서 도형의 길이라든가 아니면 넓이 같은 것을 구하는 문제들인데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4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수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무난한 문제들이 좀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좀 까다로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28번과 29번이 있는데, 특히 이 수열 2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등차등비 수열이 이제 같이 섞여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좀 규칙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식을 세울 때도 그걸 잘 감안해가지고 세운다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는 이제 풀리는 문제이긴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29번 삼각함수 29번 문제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해석하는 문제들이 나오면 대체로 까다로운 문제들입니다. 더군다나 그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그 식과 합성된 상태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웠을 거예요. 보통 28번, 29번, 30번은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연습한다기보다는 고2 때는 기본에 충실한, 기본 개념과 공식에 충실한 문제들을 정확히 풀어서,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풀어서 정답을 이끌어내는 그런 훈련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8번이나 29번, 30번에 너무 그 연연하지 마시고 기본기 익히는데 좀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 같은 경우는 19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은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문제가 필요한데, 항상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들의 특징은 그 주어진 특정한 점들의 x좌표, y좌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그걸 숫자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문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좌표를 문자로 표현하되 그걸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거. 그러니까 x좌표가 주어져 있으면 y좌표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y좌표가 주어져 있으면 x좌표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프 문제들은. 자, 그러면 대체로 이제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2점짜리는 항상 3문제, 그 다음에 3점짜리는 14문제, 그 다음에 4점짜리는 13문제가 있는데, 이 4점짜리 문제가 다 어렵지는 않아요. 난이도 꽤 좀 있는, 좀 풀기 불편한 문제들은 한 5문제 안팎이고요. 5문제를 거의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점 문제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기본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그럼 풀 수 있는 4점 문제들도 꽤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점, 3점 문제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겠죠. 이건 가장 기본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6점이고 42점이죠. 합이 거의 48점, 반 정도 됩니다. 자기 점수가 만약에 이거보다 좀 적게 나왔다 그러면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총평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문항별로, 단원별로, 문항별로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풀어드릴 문제들은 일단 기준은 4점짜리 문제들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3학년이 돼서 모의고사를 푼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수능에 좀 출제될 만한 스타일들, 그런 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만 골라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너무 높은 문제들은 지금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으니까 그거는 좀 제외했습니다. 혹시라도 풀이가 궁금한 학생들은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14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이 14번 문제는 그 거듭제곱근의 거듭제곱근이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실수인 것들만 다룰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음의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거듭제곱근의 그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거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n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27에 n제곱근이라고 했습니다. n제곱근. 그러니까 n제곱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실수를 얘기하는데, 그게 음수인 것이에요. 음수인 것. 근데 음의 실수의 개수는 존재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 근데 존재하더라도 무조건 하나예요. 여러 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fn이라는 값은 음의 실수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무조건 0 아니면 1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언제 0이 나오고 언제 1이 나오느냐? 즉 음의 실수인 거듭제곱근은 언제 한 개가 존재하는지 그것만 따져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n제곱근 우리가 x라고 한번 해볼게요. x라고 했을 때 x의 n제곱이 n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27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n이 홀수로 되어 있으면 n제곱근인 x는 무조건 한 개가 나옵니다. 양수인 거 하나 아니면 음수인 거 하나, 이렇게 한 개가 나옵니다. 그럼 언제 양수인 게 나오고 음수인 게 나오느냐? 바로
이 값이 양수일 때는 양수인 x가 한 개 존재하고요. 이 값이 음수일 때는 음수인 x가 한 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이 시계값이 음수일 때 바로 음의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즉 n이 홀수이고 이 시계값이 음수일 때 fn은 1이 되고요. 그리고 n이 홀수일 때 이 시계값이 양수이면은 음의 실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 n의 값이 짝수일 경우가 있습니다. 짝수일 경우. 자, 짝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시계값은 뭐가 나와야 되느냐? 양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양수가 나와주면은 그때 이 x, 실수인 x는 양수인 거 하나, 음수인 거 하나. 그래서 음의 실수인 것이 반드시 한 개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이 나오는 경우만 살펴볼 건데 왜 1이 나오는 경우만 살펴보느냐? 어차피 fn이 0인 경우는 더해봤자 우리가 원하는 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인 경우만 담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정답을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시계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식을 미안합니다. n에 관한 2차 함수라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뭐 굳이 그래프 안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자, 3일 때와 9일 때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n이 홀수이면서 동시에 이 시계값이 음수일 때, 즉 음수인 부분은 이 부분이겠네요. 그러면서 n이 홀수인 경우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홀수는 뭐가 있을까요? 5하고 7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F5가 1이 되고 F7도 1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자, n이 짝수이면서 양수인 경우 n이 짝수이면서 요 식이 음수인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따져볼 건데요. 음수가 나오려면 요 식의 값은 이제 양수 나와야 돼요. 선생님 얘기가 조금 살짝 꺼냈는데 n이 짝수일 때는 요 식의 값이 반드시 양수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양수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에 양수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짝수인 경우 여기 2가 하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F2도 1이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양수 나오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 있는데 이 이후에는 n이 짝수이면 무조건 존재하는 거예요. 즉 10일 때 12, 그 다음에 14,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20까지 가면은 여기는 F10, F12, F14, 그 다음에 F16, F18, F20까지 전부 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이 몇 개인지 세가지고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자, 명심해야 될 것은 거듭제곱근 중에서 음수인 것이 나오는 경우는 개수는 무조건 한 개예요. 있으면. 그러면 음수인 거듭제곱근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이 지수 부분이 홀수로 되어 있으면서 요 값이 음수일 때, 그 다음에 이 지수 부분이 짝수로 되어 있으면서 이 값이 양수일 때 그때 양수인 거랑 음수인 거 이렇게 하나씩 나오니까 반드시 양수일 때 음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요거를 명심해주면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다음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 삼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했을 때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간단한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죠. 이 부분은 그다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fx하고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 두 점의 좌표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지 어떤 상황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요게 인수분해가 돼요.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n, x 마이너스 2n 이렇게 인수분해됩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줄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n, 그다음에 여기가 2n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y는 x 플러스 n 그랬죠? x 플러스 n. 자, 이것도 마이너스 n일 때 0이 되고 얘도 마이너스 n일 때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교점이 있고요. 기울기 1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만나는 점이 여기 하나 또 생길 겁니다. 결국에는 서로 다른 두 점 A, N, B, N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이 점과 이 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원점하고 연결해서 원점 대충 여기 있겠죠. 여기가 0이라고 치면 바로 요런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SN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밑변의 길이가 n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바로 이 점의 y좌표에 해당되는 값이 높이가 되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어렵지 않죠?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x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n제곱 이 x 플러스 n과 같아지는 순간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넘겨줘서 x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n제곱 여기 좀 잘못 썼네요. nx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 x 마이너스 2n제곱 마이너스 2n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식도 충분히 인수분해가 됩니다. 왜? 여기 이미 하나의 실근을 알고 있으니까. 즉 x 플러스 n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점의 x좌표가 2n 플러스 1이니까 y좌표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fx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근데 여기다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식이 간단하게 나오겠죠. 자, 집어넣어주면 2n 플러스 1 집어넣어주면 결국에는 이 길이가 3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런데 다 왔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3n 플러스 1 이 식의 값이 결국에는 SN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얼마까지죠? 4까지죠. SK라고 했으니까 여기 N의 값을 K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2분의 1. 자, 이 부분 그냥 이렇게 묶어 쓸까요? 3K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시그마 K 제곱과 시그마 K 공식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풀리겠죠. 이 정도까지만 해주면 아마 이 다음부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두 함수가 또는 두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을 정확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 이것만 파악이 되면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어서 넓이 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즉 그래프를 그리면 문제 내용이 거의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식 세우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죠. 로그 함수의 그래프. 자, 그런데 fx는 주어져 있는데 여기 f3x라는 것이 있습니다. f3x.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3x로 바꿔주면 돼요.
3x. 그죠? 자, 그런데 이 f라고 하는 함수는 집어넣는 값이 이 값이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식이 바뀌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이 3x의 값이 1일 때 그러면 x가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은 x가 3분의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식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x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때는 얘는 식을 만들 때 이걸 써먹어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x가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겠죠. 그죠? 바로 얘 때문에 그렇죠? 요 각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fx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식을 따라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f3x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역시 이 식을 따라갈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fx는 뭐예요? 로그 3분의 1의 x 더하기 f3x는 이 부분을 그대로 3x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죠. 로그 3분의 1의 3x. 이 값이 3이 될 때. 이렇게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x의 범위에서는 x가 3분의 1보다 크고 1 이하가 되는 거니까 자, 이때 이 fx는 여전히 이 식을 따라갈 겁니다. 로그 3분의 1의 x 더하기 그 다음에 이 f3x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3x가 1보다 커지고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로그 3의 x 이게 이제 3 나와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식일 때는 어차피 둘 다 이 식을 따라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3x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각자 요 세 개의 로그가 들어있는 방정식을, 로그 방정식을 풀어서 x 값을 구해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x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밑이 똑같은 상태니까 진수끼리 곱해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로그 3분의 1의 3x제곱 그리고 이 3이라는 값은 밑은 3분의 1은 로그를 붙여주면은 3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3x 제곱이 3분의 1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뭐가 될까요? x 제곱이 3분의 1의 4제곱, 즉 x는 9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당연히 x는 음수는 안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x가 9분의 1일 때 실근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자, 이 경우는 둘이 더하면 그냥 0이 돼요. 그죠? 0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근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로 갈까요? 자, 똑같이 풀어주면은 3x 제곱이 역시 3은 로그 3의 세제곱, 즉 27이 되겠죠. 27. 그래서 x 제곱이 9가 나오니까 당연히 또 x는 양수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x는 3이 나옵니다. 3. 그래서 9분의 1과 3을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식은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구하면 되는데
바로 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바로 f라는 것은 대입하는 값이 1보다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식이 바뀌는 거니까 바로 이 3x가 1보다 크냐 작으냐, 즉 x가 3분의 1보다 클 때 작을 때 그렇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 부분이 포인트예요. 이걸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뭐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수투 문제죠. 수투 함수의 극한 문제인데 함수의 극한에서 그래프를 이용한 활용 문제. 아주 흔한 문제입니다. 흔한 문제고요. 식도 그렇게 많이 복잡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 내용으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점이 세 점이 주어져 있죠. A, P, Q. 항상 그래프가 나오고 점이 등장을 하게 되면 좌표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어떤 도형의 길이라든가 넓이 같은 것을 좀 무난하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은 A라는 점의 좌표는 주어져 있습니다. 1,1. 즉, 여기가 1,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X는 T라는 직선이니까요. 자, 이 점 둘 다 X 좌표가 T입니다. T. Y 좌표는 자연스럽게 T. 여기는 T, T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좌표가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쉬워져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삼각형 APQ의 넓이라고 했어요. 삼각형 APQ의 넓이.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데 요 삼각형은 바로 요걸 밑변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높이로 잡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밑변에 해당되는 요 길이는 뭐냐? 즉 선분 PQ의 길이는 바로 Y좌표의 차가 바로 PQ의 길이가 되겠죠. 즉 Y좌표 길이 뺀 거 T제곱 마이너스 루트 T가 바로 PQ의 길이 밑변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길이 높이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가 X좌표가 1이니까 역시 X좌표 길이의 차 T-1이 높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2를 해주면 바로 ST가 구해지는 겁니다. 그럼 ST가 구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T가 1보다 큰 상태에서 1로 가까워질 때 바로 T-1의 제곱으로 ST를 나눠준 거에 극한을 구하라 이거죠? 자, 그러면 T-1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T-1이 하나 약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약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약분이 돼서 지워질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리미트 T가 1보다 큰 상태에서 1로 갈 때 극한을 구하라. 자, 분모가 지금 0으로 가고 있어요. 분자가 T가 1로 가까워지면 0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분자 속에서 T-1이라는 인수를 끌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이렇게 약분이 돼서 그 다음에 T가 1로 갈 때 극한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리식이니까 유리화 시켜주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유리화 시켜주기 위해서 T제곱 플러스 루트 T를 곱할 겁니다. 물론 분모에도 T제곱 플러스 루트 T를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분자는 T 4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올 거고요. 분모는 2 T 마이너스 1 T제곱 플러스 루트 T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인수분해 되죠? 어렵지 않아요? T로 묶어주면은 T 세제곱 마이너스 1인데 T 세제곱 마이너스 1은 또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이해되죠? 자, 그럼 다 왔어요. 보이죠? T-2 약분이 되면 됩니다.
됐죠? 이제 끝났습니다. t가 이제 1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분자는 3으로 가까워질 것이고요. 분모는 4로 가까워질 겁니다. 그래서 4분의 3이라는 극한값이 얻어지게 되겠죠. 자, 이 문제 포인트는 뭐라고요?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좌표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도형에 대해서 넓이 혹은 길이가 필요할 때 그걸 좌표를 이용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최대 최소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나왔죠. 그래프를 어느 정도 해석할 줄 알면은 이 문제도 역시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코사인 함수에 대한 내용인데, 코사인 함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함수들은 주기를 가지고 있는 주기 함수죠. 그래서 주기가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함수들은 항상 최대 최소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탄젠트 함수는 범위가 제한이 되면 역시 최대 최소가 존재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코사인 함수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코사인 함수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 주기만 딱 그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코사인 x일 때 그래프고, 근데 여기 주어진 거는 이렇게 돼 있죠. 각이 x가 아닌 x에 관한 이제 1차식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주면 되느냐? 그냥 식이 복잡하고 귀찮잖아요. 계산하기.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그냥 t라고 생각합시다. t. 이제 a 코사인 t라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이걸 통째로 t라고 생각했으면 이 t의 범위를 대충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여기 있잖아요. x의 범위가. x가 0일 때는 t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4분의 8.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x가 파이일 때까지 변하죠? x가 파이일 때. 그러면 b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까지 변할 겁니다. 자, b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까지 변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기본적인 틀에서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일단 코사인 t인데 t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면 자, 이때는 t가 0일 때고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면 요 밑으로 요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겠죠. 그죠? 4분의 파이만큼 그만큼 이렇게 이해되죠?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그려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건데 최소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 내려가다 어느 순간에 여기서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가진 않겠죠? 당연히. 이해돼요? 자, 왜냐면 여기가 4일 거니까. 그죠? 이해되죠? 여기가 4니까.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다 안 내려가요. 여기가 4면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거든요. 이해되죠? 바로 이 A가 4라는 얘기예요. 4.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는 쉽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2루트 2라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할 건데, 잘 보세요. 4 코사인 t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는 t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코사인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럼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경우는 물론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여기가 있겠지만 당연히 최초로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타나는 요 순간은 바로 얼마예요? 어렵지 않죠? 이건 기본이죠? 얼마입니까?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죠. 4분의 3파이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코사인 4분의 3파이. 자, 그러면 4분의 3파이라는 뜻은 이 값이 4분의 3파이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B가 얼마예요? 바로 나오죠? 1이죠, 1.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야 4분의 3파이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코사인 함수 그래프의 기본형과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구할 때 바로 코사인 앞에 곱해진 이 미정계수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결정되는 그 그래프의 특성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식을 복잡하게 이걸 다 생각해서 그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통째로 t라고 치환해서 기본형 그래프 가져가면 훨씬 더 편합니다. 바로 이 문제 포인트가 이 부분이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수함수 문제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프를 좀 해석하고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문제도 또 어떻게 보면 쉽게 풀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연습은 계속 해야 돼요. 일단 그래프를 계속 그려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지수함수인데 지수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면 여기 잘 보세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주어져 있는데 x좌표가 요거일 때 y좌표가 요렇게 a 플러스 3일 때는 또 y좌표가 요렇게. 그러니까 x가 바뀌었는데 y좌표가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 바로 이 지수 부분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 지수 부분이 바로 x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바로 이 두 점의 x좌표, y좌표를 보고 그렇다면 얘는 y는 3의 x제곱에다 더하기 b하고 요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요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해되죠? 빛이 3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대충 B라고 할게요. 자, X좌표가 A로 되어 있고 B로 되어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Y는 X라는 직선, Y는 X라는 직선이면 자, 기본적으로 그냥 3의 X제곱이면 이렇게 그려져 있을 텐데 양수인 B만큼 이게 위로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더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해되죠? 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위에 어떤 점이 있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하는 점이 있죠? 그걸 P라고 해고 AP 더하기 BP가 가장 작을 때 55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걸 이용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로그 함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얘도 밑이 3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지수, 함수, 밑이 3인 지수 함수가 나오고 밑이 3인 로그 함수가 나오고 y는 x라는 직선이 나왔어요. 무슨 생각할까요? 역함수 생각해야죠. 역함수. 이해되죠? 역함수. 즉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인 이런 역함수가 그려질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식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x하고 y를 바꾸면 되죠. 자, 넘겨주면 3의 y제곱이 x-b니까 y는 뭐가 됩니까? y는 로그 3의 x-b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둘 중에 한 점을 이렇게 대칭을 시켜줍니다.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을 시켰을 때 이 길이나 이 길이는 어차피 똑같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쭉 연결해 준 거.
즉 여기는 이제 B 다시라고 할게요. 이렇게 쭉 연결해졌을 때가 최소값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가 얼마다? 55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는 또 다른 한 점이 C라는 점이 나오는데 바로 요 로그 함수. 이거하고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X가 X 빼기 A로 바뀌었어요. 아, A만큼 평행이동했다. A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평행이동했다. A만큼.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 위에 점 C에 대해서 Y좌표가 A 플러스 3. Y좌표가 A 플러스 3. Y좌표가 A 플러스 3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자, 그럼 보세요. 이 점의 좌표가 A 플러스 3이고요. 3의 A 플러스 3제곱 플러스 B. 그런데 Y는 X라는 직선을 대칭시켰으니까 여기가 바로 X좌표가 3의 A 플러스 3제곱 플러스 B고 Y좌표가 A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Y좌표가 A 플러스 3이에요. Y좌표가. 그럼 Y좌표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쭉 연장시켜주면 여기가 점 C라는 뜻이에요. 점 C. Y좌표가 똑같아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A부터 C까지의 길이가 어떻다? A부터 C까지의 길이가 A 더하기 55. A 더하기 55?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럼 이 길이가 A예요. 근데 더하기 55. 그게 AC의 길이래요. 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휘어진 게 아니라 쭉 이렇게 연결되는,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거야. 왜? A 더하기 50. A 더하기 55인데 그게 바로 이 길이어야 되니까. 그럼 이게 붙어 있어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점 A,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여기가 B'가 되겠죠. 얘가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이 C까지 해서 이렇게 나란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Y좌표가 A 플러스 3으로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원래 이걸 대칭하는 거니까 원래 이제 B가 이제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쯤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찍고 이렇게 간 거니까 여기는 이제 수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은 건데 이 점의 X좌표가 A,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A 플러스 3. 그럼 이 길이는 3이에요, 3. 그림으로 좀 이상하지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얼마다? 52다. 이런 것까지 다 나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거의 끝났어요. 자, 그림을 좀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이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칭시킬 거고요. 이렇게 옆으로 조금 더 이렇게 갈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점 A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쭉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C고 B 다시 그리고 그대로 대칭시킨 게 여기가 B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A, 여기는 A 플러스 3, 그리고 여기 A 플러스 3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길이가 3이니까 이 길이는 52. 그럼 여기도 52. 즉 Y좌표의 차가 50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Y좌표가 똑같이 A 플러스 3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식 두 개 만들면 되죠? 식 두 개 만들면 A값, B값이 구해집니다. 자, 먼저 이 점의 Y좌표 3의 A 플러스 3제곱 플러스 B 이 점의 Y좌표 3의 A제곱 플러스 B 뺐을 때 뭐가 나오더라?
52가 나오더라.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A 값이 구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잖아요. 그지? B가 없어집니다. 됐죠? 즉 3의 A제곱이 얼마인지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3의 A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즉 27 곱하기 3의 A제곱, 거기다가 3의 A제곱을 하나 빼는 거니까 3의 A제곱 곱하기 26이 52. 그럼 얘는 얼마다? 2다. 3의 A제곱이 2니까 A는 로그 3의 2라는 값이 바로 나올 거예요. 이제 B의 값은 어떻게 돼요? 여기 Y좌표가 A 플러스 3이라는 것. 즉, 여기 좌표가 얼마인지 아니까 이 점에 X좌표가 뭐였어요? 이 점에 X좌표가 3의 A 플러스 3제곱 플러스 B였잖아요. 그죠? 이걸 대입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 물론 요 식은 아까도 그랬죠. 그리고 3의 X-B라는 거. 이해되죠? 이걸 이용해서, 이거 그냥 대입하면 그냥 바로 나오네요. 여기다 대입해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러면 요거 식을 바꿀게요. y는 로그 3의 x-a-b. 자, 여기다가 여기 x좌표 구할 수 있죠? 이 길이 얼마예요? a잖아요. a. 이해되십니까? a만큼 평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얼마다? 55. 거기서 A만큼 더 갔어요. 그래, 이해되죠? 그럼 이 점의 좌표 얼마인지 알잖아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A 더하기 55가 되겠죠? AC의 길이가 A 더하기 AC의 길이가 A 더하기 55니까 2A 더하기 55가 되겠죠. 여기 A 또 있으니까 여기서 A 더하기 55가 나왔습니다. 이해되죠? 자, 식이 좀 풀이가 좀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풀이를 최대한 짧게 가져가려면 그래프를 정확히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 X좌표 대입해서 Y좌표 A 플러스 3 나오는 B 값을 구하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요 20번 같은 경우는 수열 문제는 20번 수열 문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최근 몇 년 동안 수능 문제에 꼭 출제되던 스타일의 문제였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6월 고3 고3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에서 이런 스타일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작년까지는 수능에 꾸준하게 출제되던 유형이라 고2 학생들한테는 이제 계속 출제가 된 것 같은데 고3 학생들한테는 이게 좀 빠졌어요.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는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몇 년 동안 똑같았어요. 앞에 항을 가지고 다음 항을 구하는 점화식으로 주어진 형태의 수열인데 이게 항상 두 가지로 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도 A1이 여러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까지는 계속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또 계속 나올까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스타일의 좀 문제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고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풀이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굉장히 귀찮습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와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따져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의미에서 한번 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A에는 A3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A3이 즉 세 번째 항의 값이 가장 큰 거다.
어떤 항도 세 번째 항보다는 크게 나올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내용 있죠. 모든 항이 자연수로 되어 있는 수열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모든 항이 자연수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가장 큰 거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A1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죠. 그죠? 자, 일단은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이 24를 넘어가서는 안 돼요. 24 이하가 되도록 하는 이제 수열 A에는 첫 번째 항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앞에 항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그 다음 항이 결정이 되죠. 근데 어차피 A에는 자연수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보면 됩니다. 먼저 A 5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A4로 갈 거고요. 계속 이렇게 앞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보다 A4에 의해서 A5가 결정이 될 거니까 A4가 짝수냐 홀수냐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A4가 짝수인 경우, 보통 짝수 어떻게 표현하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그죠? 네, X는 자연수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홀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홀수는 2x-1 이렇게 표현하죠. 물론 2x 플러스 1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연수에서 다루는 거니까 x를 자연수라고 생각하면 이제 1부터 시작하는 홀수여야 되니까 2x-1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x가 일단 자연수로 되어 있을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잘 보세요. 앞에 것이 짝수로 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한 것이 바로 A5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하면은 3x가 됩니다. 그죠? 그럼 더한 것이 뭐가 돼야 된다? 더한 것이 2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해되죠? 그러면 5x가 24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x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1, 2, 3, 4 이렇게 네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즉 a4가 2일 때, 4일 때, 6일 때, 8일 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a1을 추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4가 홀수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3을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a5가 될 거예요. 자, 3을 더하면 2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2를 더해주면 x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이렇게 더하는 것이 또 2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3x가 24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럼 이때 또 x는 뭐가 됩니까? 1, 2, 8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생각만 해도 지금 짜증이 좀 밀려옵니다.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여기서부터 x가 1부터 8일 때까지. 그럼 결국에 뭐냐? 이 A4가 이 경우에는 2, 4, 6, 8일 때 A사가 이거일 때 쭉 앞으로 가서 A를 추정하고 저 규칙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건 뭐 어렵지 않아요. 직접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때는 뭐가 됩니까? 1, 3, 5, 7, 9, 11, 13, 15까지. 이걸 몇 번을 해야 돼? A사가 이거일 때, 또 이거일 때 쭉 앞에 거를 봐야 돼요. 물론 개중에 이제 탈락자들이 생기겠죠. 이거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다른 게 수학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렇게 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주면 나머지는 이어서 쭉 할 수 있겠죠? 하나하나 다 따져보세요.
보통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선생님이 그 수능을 본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항상 뒤로 제껴놔요. 다른 문제들 빨리 풀고 오늘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되니까 나중에 천천히 풉니다. 학생들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걸 괜히 20번 문제라고 해서 중간에 차례대로 오다가 20번에서 이걸 해결하겠답시고 끝까지 가다 보면은 괜히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좀 쉬운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뻔히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문제들, 어려운 건 아닌데 뻔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은 뒤로 빼는 게 좋아요.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이번 문제는